새벽 이슬도 맞아가면서 들깨들한테 쫓겨보기도 하고 멧돼지한테 쫓겨보기도 하고 뭐 노숙도 해보고 해야. 오늘 좀 얘기 같이 나눠보고 싶은 거는 초보기사님들께서 하루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일하시는 게 오래 일하실 수 있는 건지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경력이 어느 정도 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뭐하러 이딴 얘기를 하냐, 이런 댓글을 쓰실 것 같으면은 넣어두시고, 그냥 뭐 나는 뭐 저 새끼가 하는 얘기 다 알 것 같아, 뭔 얘기를 할지 나는 대충 알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전업 탁송기사를 얘기하는 건가? 전업 대리기사를 얘기하는 건가? 전업기사면은 둘 다인가?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업기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나는 탁송기사다, 나는 대리기사다, 이거를 딱 잘라서 생각 안 하시는 게 본인 매출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탁송기사, 대리기사 이걸 나누는 걸 저는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날 콜이 풀리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리를 메인으로 타기도 하고 탁송을 또 메인으로 타기도 하고 5대5가 되기도 하고, 몇 년씩 하셨다는 분들을 봐도 어떤 분들은 칼로 썰듯이 대여섯 시까지는 탁송, 그 이후로 무조건 대리, 대여섯 시 이전에 뜨는 대리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시고 이후에 뜨는 탁송콜에 대해서는 탁송 오더를 제외시키는 옵션을 활성화시키셔가지고 탁송을 아예 쳐다도 안 보겠다, 약간 이런 메타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탁송기사야, 곧 죽어도 탁송으로 쇼부 볼 거야, 대리하지 않아,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오직 대리 원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난 돈을 벌기 위해서고, 목표 매출이 정말 작지 않다면은 그 두 개에 대해서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몇 년씩 일을 하셨다는 전업기사님들 중에서 대리 원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0 이쪽 저쪽으로 벌어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없지 않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탁송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고 늦게 나오셔서 새벽에 퇴근하시거나, 부업기사님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 대리운전을 본인도 플레이를 하시면서 동선도 비슷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시는 기사님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게을러서라기보다는 부업기사, 전업기사 모두가 총출동을 해서 신경이 날카로운 시간대에 초보인 내가 그들과 같은 지역, 같은 시간대, 그리고 그들과 같은 선호 도착지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어렵습니다. 대리와 탁송의 경계를 어느 정도 좀 허물어뜨리고, 대리에 대한 거부감과 뭐 반대로 탁송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허물고 시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업기사였을 때나 밤에 대리만 했을 때 저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낮에 뭐 술 먹고 대리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골프장에서 나오는 콜들부터 단순히 운전이 하기 귀찮고 피곤하고 이래서 대리를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고, 그렇게 낮에 조금 멀리까지 가는 대리콜을 부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상일 확률도 극히 적고, 돈을 쓰시는 그 씀씀이 자체가 밤에 대리 부르시는 분들보다도 낮에 타는 고단가 대리콜 한두 개가 하루 매출을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탁송콜을 타기 위해서 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저녁에 주로 대리를 탄다고 하시더라도 좋은 콜지로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탁송콜이 있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훨씬 더 일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또 전업기사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부업기사님들보다는 넓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전업기사로서 막 첫발을 내딛었다, 조금 많은 지역을 최대한 많이 다양한 시간대에 가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추상적으로 이게 다 나중에는 이게 밑거름이 된단께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부업기사님들도 앞으로 계속 한동안은 늘어나는 추세실 거고, 전업기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은 좀 피하는 게 좋잖아요. 시내 어딜 가나 대리기사들이 그득그득 들어차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시내 어딜 가도 탁송기사들이 없는 곳은 거의 없어요, 시내에서는. 그렇다 치면은 결국에 내가 조금 더 내 값어치를 올리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역들은 기사 수가 적은 외곽이나 지방일 거란 얘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인천 사시는 분이 부산, 광주, 목포, 울산 이런 데를 뻔질나게 드나들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들인데도 좀 외진 곳, 이런 곳들이 꽤 많아요. 그런 곳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 놓으신다거나 결국 가보셔야 돼요. 가까운 콜들 위주로만 도시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하시고 얼마 동안은 과감하게 한두 시간 이상 가시는 거리, 딱 봐도 시내라고 좀 보기 힘든 곳들, 이런 곳들을 좀 많이 다녀놓으시는 게 후에 남들하고 나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기성 기사님들 중에서도 좀 꼰대가 뭐 새벽 이슬도 맞아가면서 들깨들한테 쫓겨보기도 하고 멧돼지한테 쫓겨보기도 하고 뭐
노숙도 해보고 해야 는다, 이런 말씀 꼬장꼬장하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100% 동의하진 않지만은 그 톤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공감은 갑니다. 부정적인 경험이든 긍정적인 경험이든 경험치를 좀 최대한 많이 쌓아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꼭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콜드를 많이 타보시는 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습득하게 해주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낮에 매출을 좀 크게 한 방에 팡 띄워주는 대리콜들이 나오는 지역들도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지역들 간에 이동할 때에는 탁송비조차도 어지간히 멀리 가는 대리비보다 괜찮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날 매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곳들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기사님하고 일한 지 몇 년이 됐더라도 시내에서만 계속 돌아다니는 기사님들하고 매출의 상한선이 진짜 많이 차이가 나요. 서울 시내에서도 하루 20만원 탁송 대리 섞어서 뭐 순수익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긴 해요. 그렇게만 타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멀리 나가는 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짙어지고, 그런 콜을 타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지역인데도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시내에서만 계속 콜을 타시던 분들하고는 이렇게 외곽 지역이나 이런 곳에 많이 가보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난다는 건 즉 매출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소 겁이 나고 조금 무모해 보일 수 있어도 최대한 많은 지역들을 다양한 시간대에 가보시는 게, 짧은 시간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길게 본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여러 지역을 넘나들면서 고매출 올리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송이나 대리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방향보다는 금액 자체, 단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 그 덩어리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덩어리의 금액들에 혹하셔서 좋지 않은 방향의 콜들을 많이 잡고 다니시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저 역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고, 저도 때로는 단가가 너무 괜찮으면 도박성으로 잡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방향보다는 금액 덩어리, 그러니까 단가가 아니라 금액의 그 볼륨 자체만 놓고 불나방처럼 뛰어드시는 기사님들은 어떤 심정에서 그런 콜을 잡는지는 대충은 알아요. 아, 내가 좋아 보이는 콜들은 남들이 다 빼가고 콜도 없는데 너무 쉽게 잡을 수 있어 이거는. 그리고 덩어리도 커. 당장 하루하루 매출 자체가 갈증이 나시니까 그렇게 잡는 것도 있고, 뭐 여러모로 다 이해는 합니다만, 하루 플레이를 끝내고 귀가하셨을 때 매출에는 그런 선택이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못했을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그래서 그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건데,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말하는 얘는 이렇게 타는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디선 어디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고, 제 경우에 빗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시작 콜을 포함해서 한 3-4콜 특정 시간대까지는 집하고 계속 멀어지는 콜을 탑니다. 내가 쉽게 연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가는 방향을 보고 먼저 타기 시작을 해서, 물론 단가도 좋으면 좋겠지만은 비교적 외곽으로 빠지는 콜의 단가가 괜찮아지는 그런 특정 지역들에 도달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단가 그리고 도착지를 보고 선택적으로 콜을 잡고 어느 정도 초저녁이나 저녁쯤에 접어들면은 집 쪽으로 오는 방향의 콜들을 심사숙고해서 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한 개념, 내가 타고자 하는 콜이 대리콜인지 탁송콜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 집하고 최대한 거리를 벌렸다가 들어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내 상황에 대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수고는 조금 더 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대리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년 됐죠. 티맵 대리가 나온 지도 벌써 시간이 조금 좀 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로지로 부업으로 시작을 하셨던 분들도 꽤 많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구력도 상당히 길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 일을 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내가 같은 시간대 같은 지역 같은 동선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많이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A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콜이 떴을 때 내가 B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여기서는 콜이 어떤 콜들이 좀 많이 뜨는 경우가 많고, 보편적으로 여기서 뜨는 콜들은 어느 쪽으로 많이 움직이더라, 여기는 어디가 번화가고 어디가 뭐 대중교통 혹은 택시 잡기가 수월하고,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아시기 전까지는 좀 되도록이면 경쟁 상대가 적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좀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본인 상황에 대입을 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 목표 매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잘 정하셔가지고 일을 하신다면은 막연히 어둠 속에서 반을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느낌에서는 조금 더 해방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기사 수만큼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거나 대입을 하시고 해서 본인의 스타일을 잡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기성기사님들은 또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야, 그렇게 타면 돈 안 돼. 그렇게 타면 힘들어. 이렇게 타야 편해. 이렇게 타야 돈 돼. 정답은 없어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방법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하는 말에 조금 더 울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먼저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루에 막 한 15콜, 16콜 퇴근할 때까지 그 정도 타서 목표 매출을 채우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선호하거나 뭐 자주 시도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콜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거는 필요한데, 아무튼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서, 경력이 얼마 안 되셨거나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좀 시도해봄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특정 콜지나 콜밭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제가 굳이 꼽자면 몇 군데 꼽을 수는 있겠는데 알려드려봤자 돌아오는 반응이 어떨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지명까지는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훨씬 좀 나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도록